정치쇼. 안녕하세요. 시대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능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온 실시간 검색어 체크합니다. 미세먼지 오늘도 비상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경희대 아이돌 면접도 안 보고 박사과정 합격한 아이돌 누구? SBS 단독 보도였습니다. 자, 어제 밤잠 설친 분들 좀 계시죠? 김백준, 김진모 동시구속 좀 일찍 보도가 나왔어요. 한 2시쯤 나왔죠. 예. MB 통미까지 추적하고 있다. 자, 이 중에 정봉주 봉도사가 뽑은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는 경희대 아이돌입니다. 이런 불법 부정한 세상,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세상으로 빨리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하세요. 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나란히 구속됐습니다. 예. 네, 16일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진모 전 비서관에 대해서 그 횡령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또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 라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오늘 새벽에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김백준 전 기획관에 대해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순호 오민석 두 분이 이번엔 또 쾌거를 올렸네요. 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히 발부를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이전에 좀 있었던 일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특활비는요. 네. 특활비 갖고 영장 발부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아, 네, 그러네요. 박근혜 정부 때 관계자들도 다 그렇고. 그 특활비는요, 검찰이 진짜 열받는 대목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요.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들도 특활비를 쓴 경험들이 있거든요, 검찰들. 네. 특활비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돈인 줄 알거든요. 그냥 특활비를 썼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난다는. 그럼요. 그리고 네. 정말 이게 국가 세금, 국민 세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높거든요. 네. 어쨌든 검찰이, 법원이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특활비 이렇게 했어? 이런 나쁜 XX 그러면서 그냥. 뭔가 그 검찰들하고 좀 국민들하고 눈높이가 맞을 때도 있네요. 그러면 맞춰야죠 이제. 네. 검찰들 중에 마스크 쓰고 안경 쓰고 촛불 들러 나온 사람들 꽤 많았어요. 아, 정말요? 그러면 정치검찰 일부의 농단이 문제인 거죠. 아, 맞아요. 그거는. 대부분 검찰도 훌륭한 검찰도 얼마나 많은데 법원도 그렇고. 밤낮 없이 그냥 형사사건 붙들고 조사하는 검찰들도 많으시죠. 정치검찰 0.01%. 그게 문제점.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을 해서 뭐 그동안 정권 때 문제가 됐었던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성공하니까. 네.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건 이 김백준 전 기획관은 2008년과 2010년 국정원으로부터 2억 원씩 총 4억을 받은 혐의고요. 김진모 전 비서관은 2010년 국정원에서 5천만 원을 받아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민간인 불법 사찰 폭로 입막음용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얘기는 2부에서 하기로 했다니까요. 2부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요? 3명이잖아요. 특활비 받은 사람이. 그렇죠. 김백준, 김진모 그리고 김희중. 김백준은 제2민정비서관, 김희중은 제1부속실장. 김희중은 구속영장을 청구 안 했죠. 김희중 그렇죠. 구속영장을 청구 안 했었죠. 검찰이 아예.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페이스북 하세요? 페이스북 합니다. 저도 페이스북을 시작했거든요. 아. 제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써놨어요. 그 봉도사님 계정에서는 뭐 다른 얘기들이 쭉 있던데 페이지로 찾아가서 보아야 되는 거죠? 예, 페이지로 찾아가서 봐야죠. 페이스북 페이지로. 이제까지는 먹고 살려고 쇼핑몰 광고만 했었는데. 아, 그래요? 저 스팸인 줄 알았어요, 지금. 이제는 이제 복권돼서.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치를 하거라 하였으므로. 방송을 계속할지 정치를 할지 결정을 하지 못했지만. 네. 어쨌든 페이스북은. 그런 말씀하셨다고 들어본 적은 없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렇군요. 한번 페이스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하나만 찍었을 땐 이유가 있었겠죠. 네. 유일하게 사면 됐었죠. 그 정치인들 그렇죠. 중에. 아니, 유일하진 않아요. 유일무이. 아, 유일무이. 네. 2번으로 넘어갈까요? 그렇죠. 유일무이로 넘어가죠. 네. 한편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주성? 네,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증언인데요. 김주성은 이상득의 사람.
네, 이 김주성이라는 사람이 국정원 출신이 아니에요. 예. 네, 국정원 출신이 아니고 이전에 이제 코오롱에서 네, 그렇죠. 근무를 했었죠. 이상득 의원은 코오롱 출신이고. 네, 그렇죠. 이제 코오롱에서 예. 구조조정본부장을 해서 예. 뭐 사측 입장에서는 엄청난 활약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근데 국정원 사람도 아닌데 국정원에 채용이 되기도 했었죠. 경북 봉화 사람이고요. 원래 원장은 VIP가 임명하면 네.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그 같은 당이나 진영의 조금 다른 계보에서 임명하면서 서로 견제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주성 이분은 네. 원세훈이 뭘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아, 그래요? 그럼요. 네. 아. 근데 어쨌건 국정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진 못했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괜히 좀 무서워지자면 하네. 저는 자주 들어왔었어요. 네, 뭐 가는 건 무섭진 않은데 예전에 그 국정원 근처에서 예. 그 1인 시 하는 분을 저희 기자가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 1인 시 하는 분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 뒤쪽에 약간의 국정원의 모습이 살짝 보인다면서 네, 국정원 직원들이 달려서 사진 찍으라고 예. 네, 그랬던 적이 있었답니다. 국정원 근처에서 핸드폰도 잘 안 돼요. 네, 방해 전파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무서워요. 정상근 기자. 국정원 한번 들어가 볼 티야? 아, 근데 들어가 보고는 싶어요. 네, 그래요? 네. 한번 들어갔다 못 나오고 싶어? 아, 못 나오면 안 되죠. 예, 다시 김주성 예. 얘기로 돌아가서요. 2008년 5월경 국정원이 처음으로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을 한 이후에, 예. 그러니까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처음으로 2억 원을 준 이후에 이 김주성 실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합니다. 만나서 이런 말을 했대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자꾸 갖다 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김주성 본인이 검찰에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뭘? 이래이죠. 지금 저렇게 주장하려면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내가 뭘 난 특활비 들어온 거 알지를 못하는데 난 지시한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항의하지? 그렇죠.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만약 그때 그렇게 얘기했으면 김주성 실장이 왜 지금 얘기를 하죠, 그거를? 이게 자수서라고 해가지고 예. 이전과는 좀 다른 자수서 많이 써요, 요즘.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얘기가 좀 나왔다는데. 이병훈과 이병기 국정원장도 자수서를 쓴 분이 한 분 있잖아요. 이병훈가요? 어쨌든 둘 중에 한 분이 썼어요. 네, 둘 중에 한 분 썼고, 그리고 최근에 다스 사장, 네. 전 사장이었던 김성우. 네, 김성우도 자수서를 썼었죠. 그렇죠. 예. 어쨌건 이게 불법이라고 대통령한테 분명히 경고를 한 거죠. 이제 김주성 실장은 네. 이명박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를 한 건데, 그 이후인 2010년에도 청와대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고, 예. 그래서 김주성 실장은 이거 대통령 지시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본인이 그럼요. 대통령을 독대를 해서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또 불법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또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거 보면. 그럼요. 그리고 검찰은 김주성 실장의 청와대 방문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날 이제 청와대에 들어간 거를 확인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류우익 전 대통령 실장도 독대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네, 둘이 만났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김주성이라는 국정원 기조실장이 대통령을 독대할 감이 아니다. 이런 위치가 아니다. 그렇게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서 짜맞추기 표적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퇴행적인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데. 예. 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런 국정원 특수활동비 그리고 다스 실소유주 논란 때문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느냐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검찰이 안 부를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요? 예. 근데 안 부를 수가 없지 않나요? 이게 분명한 불법인데 예. 대통령에게 직접 그거를 보고를 했다는 증언까지 나온 상황에서 안 부르는 게 더 오히려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주 멋진 얘기를 했어요. 누가요? 이재호 전 의원이 네. MB는 돈에 대해서 결벽증이 있다. 네. 돈에 대해서 결벽증이 예. 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결벽증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MB 측근 긴급 회동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15일 날 20명 이상이 모였다고 하죠. MB를 자꾸 건드리면 전쟁이다.
네. 전쟁이다. 오, 이건 무슨 뜻이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전쟁이다 뭐 그렇게 하면은 뭐 우리도 뭐 엄청난 걸 폭로할 수 있다 뭐 그런 일종의 뭐 협박 같은 걸로 좀 읽혀지긴 하는데 근데 글쎄요 그 양측이 갖고 있는 좀 무기가 많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니 전쟁을 입으로 합니까? 그냥 폭로하면 되지. 그러게요. 그래서 네.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 고발하면 되지. 네, 지금 왜 이명박 전 언론에 대통령이 이렇게 궁지에 몰린 지가 꽤나 오래됐잖아요. 예, 근데. 올해 개띠잖아요. 우리 동네 지나면 잘 짖는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잘 짖는 개한테 와서 물어라 다리 이렇게 들이밀잖아요. 네. 안 물고 도망가요. 아, 그렇죠. 네. 뭔 말인지 우리도 잘 모르겠어 말을 하면서. 네. 어쨌건 이제 불안감이 엄습해오면서 예. 빨리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돈에 대해 결벽증이 있다. 다른 사람들한테 가는 것을 못 가게 하는 게 결벽증 아닐까요? 그렇죠. 뭐 다른 사람이 손대는 게 싫다. 뭐 그것도 결벽증의 일종이죠. 노타치 결벽증.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결벽증의 일종이죠. 누가 손대면 떼타니까. 네, 내 물건에 막 손대는 거 싫고. 막 그런 결벽증이다. 네. 정상근 기자의 분석이죠. 그렇게 됐나요? 네, 함정에 빠졌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또 네. KTX 승무원 복직기 열리나? 복직길. 네. 이분들 9년 동안 법정 투쟁하고 고등법원까지도 이겼잖아요. 근데 대법에서 뒤집혔죠. 네. 양승태 대법원장이 뒤집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9년 동안 미워. 싸워가지고 1, 2심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겼잖아요. 예. 1, 2심에서 이겨서 그때 4년치 임금, 그러니까 해고된 이후에 당연히 복직을 해야 되니까 그 사이에 이제 부당 해고가 된 거니까 4년치 임금 8,640만 원을 받게 됐었어요. 2심이 끝나고요. 그래서 그거를 코레일에서 지급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갑자기 예상외로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네,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그럼 월급 바탕 것도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코레일이 그거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돈만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붙여서 1억 원을 돌려내라. 1억 원 가량을 각자 돌려내라고 한 거예요. 각자? 그렇죠. 각자 지급된 돈이 4년치 임금 8,640만 원이니까요. 그러니까 연봉을 한 2천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한 거죠. 네, 1억 원을 돌려내라고 했는데 이때가 2015년 1월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2015년 3월에 한 해고된 승무원이 빚만 남기고가 미안하다 아가야라는 주소를 남기고 3살 아이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정권이 바뀌고 이제 지난해 5월부터 이 법원하고 종교계가 나서서 이렇게 해고되고 오랫동안 지내온 사람들에게 돈을 다시 토해내라고 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 복직은 시키지 못할 망정. 네, 이게 너무 심하다라고 해서 이 법원하고 종교계가 같이 그 중재안을 마련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중재안이 16일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은 임금의 한 일정 부분 아주 소량 정도를 돌려주고 좀 이렇게 뭐 화해하는 방안. 네, 그거를 이제 도출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양측이 이의가 없으면은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직은 안 시키나요? 네,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철도공사하고 그 철도 노조가 지금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KTX 승무원들의 직접 고용에 대한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직접 고용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과거 그 해고된 승무원들에 대해서 좀 복직하는 길도 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안팎에서 이렇게 좀 기대를 하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오용식 전 의원이 지금 임명이 됐나요? 철도공사 사장으로? 철도공사 사장이요. 예, 내정됐다는 기사만 나왔는데 아직 확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 3살짜리 애가 지금 이제 6살이 됐을 텐데. 그렇죠. 지금 2018년이니까 이제 6살이 됐겠죠. 네. 그 KTX 여승무원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파업을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유산을 3번 하신 분도 있으시고. 저는 이렇게 목숨 끊은 소식은 못 들었네요. 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많이 보내셨어요. 예. 그러니까 한 공직자를 그렇게 잘못 뽑아놓으면 블랙리스트를 만들질 않나. 네. 그 무슨 소시오패스들 같아요 보면. 사회적 공감 능력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오로지 그냥 권력자에 붙어갖고 권력을 쥐고 휘두르는 것만 맛을 봐갖고. 맞아요. 네. 그 사실 이 KTX 승무원들을 처음에 채용할 때 정규직화를 약속을 하고 채용을 했어요. 그럼요. 국가 그냥 이 공기업이 나서 사기만 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일종의 이제 홍익회라고 했죠. 예. 예, 지금 이제 코레일 유통이라고 됐는데 그쪽에 그 소속이 돼서 일을 했었는데 그 한국철도공사에서 월급을 250만 원씩 줬거든요. 예. 근데 정작 일하는 승무원들한테 돌아간 돈이 130만 원에서 150만 원밖에 안 된 거예요. 그 홍익회에서 100만 원 이상을 그 중간에 네, 이제 돈을 받으니까 뭐 세금을 떼고 예. 뭐 남은 돈에서 한 뭐 못해도 한 7, 80만 원 정도를 거기서 가져가지 걷어서. 않았나. 홍익회에서 네. 그렇게 뭐 논란이 좀 많이 됐었었죠. 그리고 이 홍익회에서 그 예전에 그때 일이 참 불거졌을 당시에 그 여야 국회의원들한테 뭐 거액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져서 그것 또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아, 이런 걸 보고 그 우리 속담에서 그런 거 아니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고.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띄워먹을 돈이 없어 그런 돈을 띄워먹어요. 네. 그래서 정말 총 해고되신 분들이 250분 정도 되시거든요. 예. 진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신 거죠.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 해고가 된 게 2006년이었으니까. 아휴, 이분들에게도 빛이 들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빨리 그 잘 해결돼서 복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영식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광고 듣고 2부 3면 시대로 돌아옵니다.